체크인스탁입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알파경제 김준효 이사, AJ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간밤에 미국의 CPI 그리고 또 미증시의 반응입니다. 나스닥이 급락한 것 같지만은 또 러셀 2000은 자그마치 4%에 육박하는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런 부분이 의미하는 바 중소형주 순환이라고 헤드라인을 좀 달아주셨는데 우리 증시 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간절히 좀 원하고 계신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코스닥이 좀 소외가 오래돼서 어떻게 보셨는지 이 부분부터 좀 보실까요? 설명해 주실까요? 예전에도 언급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빅세븐이 이끌고 가는 장세가 상당히 좀 오랜 기간 나타나면서 그래서 금리가 인하 확률이 높아지는 구간에서는 빅세븐이 올라야 되는데 미리 올랐던 종목에 대해서는 강한 차익 매물이 나오고 또 이 구간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했던 것은 결국 달러죠. 어제 이제 금도 초강세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금강세 핵심 포인트는 달러 약세고요. 달러 약세로 인해서 그동안 올랐던 종목군들의 차익 매물이 대거 쏟아져 나오는 모습을 보였고 반대로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그동안 계속 소외돼 있던 러셀 2000이 거의 뭐 4% 가까이 밀고 올라오면서 이걸 부정적으로 해석할 거냐 뭐 중소형주의 순환으로만 해석할 거냐를 포커스를 맞출 것인지 아니면 미국 시장은 이렇게 기존의 상승을 이끌었던 종목이 밀릴 때 다른 그 어느 한쪽에서는 밀고 올라오는 종목이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볼 것이냐의 차이인데 저는 아직까지는 후자 쪽이라는 거죠. 뭐 그동안 빅세븐이 너무 오른 것도 맞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호재가 나오든 악재가 나오든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 하나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차익 매물 소화하는 건 뭐 당연한 일이고요. 그래서 테슬라처럼 실적보다는 모멘텀으로 올라온 종목이 가장 크게 내려가는 거고요. 엔비디아도 전고점 넘지 못한 상태에서 밀리니까 조금 불확실성을 주고 있는 건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으로 본다면 현재 구간에서 금리 인하 확률이 높아졌을 때 그래도 수준이 나타나면서 주요 금융주들이 잘 버텨주고 이렇게 중소형주들이 대거 올라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의 포인트를 보시죠. 오늘 종목군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 가장 눈에 띄게 드러나는 것은 주택건설 업종의 급등입니다.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뭐 레나라든지 풀트홈스라든지 그다음에 디아로튼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대거 7, 8%씩 급등하면서 최근 미국 증시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종목들이 다 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끌어가는 종목은 너무도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들을 제외한 이들 종목이 7, 8%의 급등으로 단번에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을 채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여전히 매수는 좀 넘쳐나는 구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전체적인 시장의 매수 에너지가 좀 살아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봐야 되는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 미국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나쁘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라는 점. 두 번째로 살펴봤을 때 미국이 밀렸으니까 오늘 우리도 급락하겠지라는 생각보다는 미국이 급등했을 때 우리가 급등한 적도 별로 없잖아요. 반대로 우리가 미국이 급락했을 때도 뭐 급락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낮지 않을까라고 바라보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인 대응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동안 미국이랑 달랐던 게 조금 원통하기만 했는데 오늘 같은 날은 약간은 좀 다행인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렇다면은 이제 중소형주 장이 올 것인가 중소형주 위주의 시장 분위기가 좀 형성될 것인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이게 좀 묘하죠. 지금 뭐 저도 오면서 여러 가지 뭐 자료들이나 방송들을 보면서 이제 출근을 하는데 그 최근에 미국에서 나온 자료가 코스피가 최근 10년간 러셀 2000과 가장 비슷하게 움직였다고 해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러셀 2000처럼 보이나 보죠. 그래서 러셀 2000과 가장 민감한 상관관계를 보여왔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이라면 오늘 러셀 2000의 급등에 우리 시장이 일부 좀 반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현재 선물 예상치를 보면 일정 부분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반도체 종목,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넘게 급락했기 때문에 오늘은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일정 부분 조정도 필요할 것 같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별로 오르지도 않는 반도체를 왜 저리 살까라고 궁금하실 텐데 외국인들은 현물 하나 사서 지금 이 수익률을 채우는 게 아니거든요. 주식 선물 매도라든지 그다음에 선물 매도라든지 다양한 합성 선물 포지션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단기 이익은 계속적으로 챙기면서 현물 비중을 계속 늘려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이 만약에 금리를 내리는 구간으로 가고 달러가 약세의 구간으로 돌아선다? 뭐가 강세로 갑니까? 이머징 통화가 강세로 가고요. 그럼 대표적인 이머징 시장에 중국의 1위를 뺏겼다고 하지만 가장 비중이 높은 나라 중 하나가 한국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인도는 소비 시장이 성장하고 금융 시장이 성장하면서 작년, 그다음에 올해 초까지는 인도의 이머징 시장에서는 거의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만약에 이 달러 약세로 돌아서면서 전체적으로 뭔가 의미 있는 시장 변화가 나타났을 때 외국인들은 뭘 살 것인가? 답은 나와 있다라는 거죠. 뭐 중국 살 리 없고 한국과 대만의 매수를 더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미 외국인들은 그래서 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개인들은 계속 주식을 팔고 있는 거죠. 한국을 팔고 미국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달러 약세가 추세적으로 온다면 우리나라 중소형주를 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사고 있는 종목에 대한 지속적인 매수가 저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에 포커스를 맞추시기보다는 여전히 외국인들이 강하게 사고 있는 대형주 위주의 포커싱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소외됐던 중소형주 쪽을 매겨올까 싶어서 살짝 기대를 했는데 여전히 코스피 쪽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그렇게 전략을 세워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첫 번째로 CPI 그리고 또 우리 증시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이 부분 다뤄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은 간밤에 미증시 내에서 테슬라가 좀 많이 밀려 내려가기는 했었는데 또 관련된 2차 전지주 가운데서도 약간은 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중소형주 중에서 퀀텀스케이프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종목이 급등을 했습니다. 배터리 스타트업으로 좀 잘 알려져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 증시를 시사하는 점 같이 좀 볼까요? 이 대표님? 네, 일단 퀀텀스케이프라는 기업이 30% 정도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주가 흐름을 보여줬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부분은 우리가 어쨌든 반등이 처음 시작할 때는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술적인 반등이 많이 나오는데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과정에서 어떤 뉴스들과 어떤 모멘텀들이 붙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서 어떤 내용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나오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퀀텀스케이프뿐만 아니라 다른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로보택시를 출시한다는 그 시기 자체가 미뤄지면서 크게 밀렸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주가의 흐름이 괜찮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실적이 나왔었던 부분들이 어떻게 본다면 그 이후에 주가가 많이 밀리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2차 전지가 저점대를 잡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수출입 물량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당장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은 낮지만 주가 자체는 반등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전고체 쪽에 대한 모멘텀들, 그러니까 이 퀀텀스케이프 같은 경우도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에서 예전에는 전해질을 우리가 액체로 사용을 했었는데 요걸 이제 고체로 사용한다라는 게 전고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여기에 대한 모멘텀들이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전고체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뭐 삼성 SDI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좋은 시세를 보였다가 굉장히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었던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 퀀텀스케이프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큰 흐름에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2차 전지가 지금부터는 어쨌든 계속해서 무언가의 모멘텀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지금 GM 같은 경우도 전기차 쪽에 대한 증설을 진행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전환을 시키겠다라는 부분들인데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계속해서 하나씩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2차 전지는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국내에서도 2차 전지주 가운데서도 전고체 배터리 쪽 이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좀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림을 그리시나요? 네, 일단 전고체 쪽이 지금 강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강했었던 것은 뭐 대주 전자재료 같이 실리콘 음극재 쪽이 강했고요. 뭐 나노 신소재 같은 기업들 좋았는데 네. 최근 들어선 이제 셀업체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죠. 아무래도 뭐 ESS라든지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들을 찾아가면서 네.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전고체 쪽 같은 경우는 일단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그렇게 관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열어봐야지 좀 알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퀀텀스케이프라는 기업이 전고체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가고 있는 미국 쪽의 스타트업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만약에 오늘 우리 시장에서 이슈가 돼서 전고체 관련주들이 변동성을 키우고 거래량을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전고체를 좀 보시는 것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2차 전지 보시면 예전에는 양극재 쪽이나 음극재 쪽이 많이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실리콘 음극재 쪽에 자금이 한번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전구체 쪽에 자금이 좀 들어왔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전고체 쪽으로는 오늘 개장 이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개장 이후에 전고체라는 요 섹터 쪽으로 자금이 많이 몰린다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땐 7월달 내내는 전고체 쪽에 대한 관심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나는 뭐 2차전지 뭐 좋게 보고 있는데 종목군들을 세세하게 분류하기가 좀 귀찮다라고 하신다라면 저는 그냥 LG 에너지 솔루션 같이 셀업체를 공략하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번에 2분기 실적을 내놓고 주가가 안 밀리면 거기가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급락이 나와도 거기가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주가가 밀리지 않아도 거기가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쨌든 지금 저점대를 잡고서 반등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전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고금리 쪽에 대한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금리 인하가 9월 달에도 진행이 되고 12월 달에도 진행이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성장주 쪽은 계속해서 보셔야 되고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성장주는 2차 전지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긍정적인 시각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테슬라는 로보택시 이슈 때문에 밀렸던 거여서 2차 전지 이슈는 아니었고요. 간밤 미증시에서 뭐 루시드도 7%나 올랐고요. 그리고 또 그래프테크 이 종목 20% 가깝게 올랐고 프레이어 이 종목도 한 10% 정도 오름세 나타내서 전체적으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분위기 좋았습니다. 기대 한번 해보시죠.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내에서도 2차 전지에 대해서 살짝은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포스코 홀딩스의 급등입니다. 6% 넘게 오름세를 보여줬고 따라가는 몇몇 종목군들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칠레 쪽에서 만든 리튬도 미국의 IRA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관련 사업하는 업체들 관심이 고조가 됐는데 포스코 계속해서 그렇다면은 우상향을 기록할 수 있을지 실적보다는 모멘텀 김 이사님이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2분기 실적은 뭐 컨센서스 수준일 것으로 현재까지는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뭐 최근에 전체적인 추이를 놓고 봤을 때 컨센서스보다 조금 더 나와야 그래도 시장에서는 플랫한 그 재료 정도로 인식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컨센서스 정도 나오면 오히려 악재로 인식할 가능성도 높은데 어쨌든 지금 구간에서 제가 모멘텀이라고 찍은 것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리튬 관련해서 IRA 관련 재료와 더불어 밸류데이에서 어떤 장기 계획을 발표하느냐가 결국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수요가 정체돼서 종목군들 내린 건 뭐 다 알고 있는 상황인 거고, 뭐 갑자기 하반기에 전기차가 뚜렷하게 증가할 가능성도 뭐 높지 않고, 뭐 신규 모델 몇 개 출시된다고 해서 배터리가 갑자기 뭐 급증하는 것도 아니고요. 중요한 핵심은 지금 쌓여있는 재고부터 해소하는 게 먼저라는 거죠. 지금 핵심은 리튬 가격이 떨어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주변 서들도 있지만 그거 다 지난 얘기고요. 일단 자동차 회사에 쌓여있는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어야 추가 수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죠. 그래서 지금 회사들은 LG에솔 같은 회사는 지금 멈출 수가 없습니다. IRA 받으려면 무조건 재고 쌓아놓더라도 계속 찍어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찍어내고 있는데 만약에 자동차 회사에서 재고 소진이 안 되면 양쪽이 모두 재고가 계속 쌓이는 그런 양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지금 뭐 EV3를 포함한 적정한 가격의 전기차들의 볼륨차로 등극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드리고 있고요. 어쨌든 포스코가 실적 발표하면서 가질 수 있는 이 밸류데이의 핵심 포인트가 장기 계획을 어떻게 내보내느냐가 중요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니까 자금 조달 계획을 각사로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래 투자 계획도 중요하고 그 투자 계획을 실행시킬 수 있는 자금력이 포스코홀딩스 내에 충분히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투자 계획 캐펙스를 실행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포스코홀딩스 IR 있습니다. 여기에서 2차 전지 소재 사업 핵심 성장 비전을 설명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은데 모멘텀이 중요하다. 실적보단 실적은 참고로 오는 25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어제 상당히 반응이 뜨거웠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포스코 그룹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전략은 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네, 일단 뭐 포스코 퓨처엠이나 그 여러 주변 종목군들보다는 또 최근에 이제 이슈로 움직이고 있는 포스코 인터 같은 종목보다는 포스코 홀딩스에 집중하는 게 여전히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준비된 그림 보시면 뭐 이 포스코의 지금 PBR
전체적으로 꽤 낮은 수준에서 기록되고 있죠. 철강도 지금 조금 별로인데다가 2차 전지와 관련된 그런 기대감도 꺾이다 보니까 뭐 예전처럼 최저 수준은 아닙니다만 거의 뭐 최저 수준에 육박하는 0.5배밖에 안 되는 정도의 수준에 지금 밸류에이션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적극적인 매수 시점이다. 다만 지금 뭐 철강 시황도 뭐 3분기 넘어야 오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2차 전지와 관련된 모멘텀도 지금 당장 강세를 보이기에는 한계가 뚜렷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분할 매수 관점 정도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정말 추정기로 본다면 PBR 한 배가 60만 원 정도 내외 수준이니까 저는 뭐 그 정도의 반등은 충분하리라고 보는데 다만 시간이 이게 뭐 1년 내에 가능할지 아니면 좀 더 긴 시간이 걸릴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가격은 모아야 될 자리다. 그리고 종목을 벌려서 여러 종목군들로 확대하는 것보다는 가장 자금의 중심점이면서 철강 사업까지 회복된다면 플러스 알파가 더 생길 수 있는 포스코홀딩스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체크인스탁에서 2차전지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또 시장의 관심이 고스란히 반영된 내용일 텐데요. 최근 2차전지의 새로운 이 먹거리로 ESS 이쪽이 많이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2차전지 ESS를 발판으로 삼아서 다시금 도약할 수 있을 것인가, 하반기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기대가 큽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대표님? 네, 일단 ESS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거래가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셀업체 아까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도 말씀드렸는데 삼성 SDI나 SK용 같은 경우도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을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찾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ESS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어떻게 보면 과거에 이제 셀업체들 외에 지금 이제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ESS 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신성 ST라든지 SK 이터닉스 같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주가가 많이 오르진 못했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대형주 위주로 간다라고 한다면 코스피가 여전히 강하고 코스닥이 계속해서 약세로 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종목군들에 대한 집중도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부각될 만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을 보실 필요가 있고 그 중에선 ESS가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한다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제가 이제 우리 방송을 통해서 원전 쪽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이제 신재생 쪽에 대한 모멘텀들도 시장에서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죠.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간헐적으로 수급이 된다라는 약간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다가 그 에너지 저장 장치를 같이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치 저장 장치의 용량이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도 ESS의 에너지 저장 용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태양광 쪽에 대한 매출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가 성장한다라고 한다면 ESS는 반드시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역시 ESS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이 이 에너지나 전력 쪽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시세가 많이 나오지 않았었던 어떻게 보면 시세가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ESS 쪽에 대한 용량 자체도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미국과 중국도 계속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ESS 관련된 종목군들도 긍정적인 시각 나왔습니다. 전력을 AR을 시작해서 전력을 만드는 종목군 같고요. 옮기는 종목군들 전선 쪽 같고요. 이제는 모아놓는 쪽 ESS까지 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여러 가지 체크 포인트들 알아봤습니다.